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라인이죠. 라인은 뭐 그냥 많이 쓰는 부분 쪽인데, 라인도 보면 몇 가지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보면 라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라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이제 무한선이죠, 무한선. 무한선.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객체에 접하는 접선. 뭐 이런 것들도 잘 적절히 활용하면 스케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것은 기존에 있던 라인을 갖다가 2등분한, 각을 2등분한 그런 직선을 새로 생성을 시키는 거고, 이것은 기존의 직선에서 수직한 수선을 새로 하나 그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라인은 한 점, 두 점, 바로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이런 직선을 생성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무한선인데요. 무한선에도 보면은 뭐 수평 무한선, 수직 무한선, 일정한 각도를 갖는 무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스케치 툴스 옆에 보면 얘를 선택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옵션들이, 하부 옵션들이 아래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맨 앞에 호리존털에서 수평 무한선이죠. 얘를 선택하고 이미지점을 한 점을 딱 찍게 되면 그 점을 지나는 이런 수평 무한선이 그려지고요. 이건 뭐 수직 무한선 보시겠죠? 뭐 이미지점을 여기 찍으면 이 점을 짓는 수직 무한선이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요것은 일정한 각도를 갖는 무한선인데요. 이 각도를 여기에 보면 이제 각도 값이 아래쪽에 또 하부 옵션 쪽에게 뭐 60도, 뭐 40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찍게 되면 항상 60도짜리, 그래서 이미점을 한 점을 딱 찍게 되면 이게 뭐 여기 보면 호리존털이죠. 여기에서 이게 60도만큼 기울여진 이런 무한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무한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탄젠트 라인하고 바이섹션 라인 그러네요. 바이탄젠트 라인은 두 요소에 서로 접하는 직선을 생성하는 거고요. 봤더니 이제 서클이 두 개의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클을 하나 체크하고 하나 체크를 하면 두 서클에 서로 접하는 직선, 빨간 직선이 생성이 됩니다. 이건 뭐 스케치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섹팅 라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요, 그 두 개 요소의 각을 2등분하는 그런 무한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 하나, 이런 직선 하나 두 개를 선택하면 이 각도가 현재 지금 직사각형이면 90도짜리인데 여기에 45도가 되는 반절이니까 이런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이섹팅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 로멀 투 커브라고 있는데 두 요소에 접하는 직선. 이 부분은 다시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라인 노멀 투 커브인데요. 어떤 요수의 수직한 직선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부 또 옵션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스케치 툴스에 보시면 이런 하부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이런 프로파일 가지고 이런 형상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있는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기존의 요소를 체크하려면 만약에 지금 이것은 이 요소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크를 체크하면 그 점에서 수직간 방향 쪽으로 이렇게 수직간 방향 쪽으로 직선을 하나 생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선택했던 한쪽 방향만 색해주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은 방향이 이 지금 접선 방향 쪽에 양쪽 방향으로 생성이 보이죠. 예, 요것만 좀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직선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번에 여기 있는 요 직선을 선택했을 때 이 직선과 이 점을 선택하면 요것은 여기에 수직한 직선이죠. 이렇게 수직한 직선. 그 다음에 이걸로 선택했을 때는 여기에 수직한 직선이면서 요 요소의 양쪽 방향으로 직선이 생성되는 거. 요것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에 수직한 노멀한 직선을 새로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엑시스인데 축을 생성하는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엑시스 선택해주고 임의점 두 점을 클릭하면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축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축은 나중에 어떤 회전체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 회전체 중심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기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회전책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3D 공간에서 이제 회전체를 만들게 되면 360도 뱅글 회전내면은 이 어떤 그 튜브 형상 있죠. 이런 걸 만들 때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중심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게 요 회전축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라는 건데요. 점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시면 요 포인트 선택하시고 이미점 클릭하면 그 클릭한 점에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포인트 갖다 어디다 써먹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좌우에 뒤쪽에 또 패턴 할 때, 유저 패턴 할 때 뭐 이런 포인트를 활용해서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별도로 한번 그 기능을 할 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바이 유징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이건 좌표계의 점을 생성하는 건데 앞에 저희 좌표계를 가지고 서클 생성하는 건 제가 봤었죠. 직교 좌표계하고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직교 좌표계 같은 경우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로축으로 몇 미리 떨어지고 세로축으로 몇 미리 떨어진 위치에 점을 생성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이 이렇게 30mm 떨어져 있고 각도가 45도가 떨어진 이 점에 포인트를 생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가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선택한 요소에 간격이 일정하게 점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이고요. 새로운 포인트를 제가 여기서 보면 지금 10개 샘플로 넣었고요. 그래서 보면 어느 요소를 잡았냐면 여기 있는 요 아크 이런 아크를 선택했더니 시작된 아크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간격을 등분해서 각각의 보면 이런 데 포인트가 몇 개가 생성이 되면 10개가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보니까 이런 수직선 수평선이네요. 이 수평선에 선택해 놓고 수평선의 개수를 몇 개를 선택해 놨냐면 이렇게 보니까 3개를 선택해 놨죠.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하나, 둘, 3개의 포인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여기는 인터섹션 포인트라 해서 교차점에 생성을 시켜주는 건데 여기 보면 서클 하나를 그렸고요. 서클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서클 하나 그렸고 또 나인 명령을 가지고 나인을 그려서 교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터섹션 포인트라는 걸 체크를 하고 첫 번째 서클, 두 번째 라인을 바로 체크를 했더니 서로 교차되는 점에 여기 보면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프로젝션 포인트라는 것은 객체의 투영점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건 수직한 방향 쪽으로 또는 설계자가 지정한 방향으로 포인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외곽에 지금 이런 형상을 프로파일 이용해서 도면을 완성을 했고요. 여기도 보면 스케치 툴스에 봤더니 또 하부 옵션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부 옵션들이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직한, 그래서 보시면 요 포인트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죠. 이 직선에, 여기 경사진 이 직선에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수직하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포인트는 어디예요? 요 직선에 수직하게 투영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아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 선택하면 여기에 노멀한 방향 쪽으로, 법선 벡터 방향 쪽으로 해서 노멀하게 수직하게 만들어서 투영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건 두 번째 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아래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 개를 생성을 시켜 놓고요. 이것을 어떻게 잡냐면, 만약에 요거 같으면은 여기에 수직하도록 해서 이렇게 노멀한 방향 쪽으로 여기에 포인트가 생성이 되겠죠. 수직한 방향 쪽으로. 근데 이것은 설계자가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나는 이 지점으로 이렇게 방향을 두 개를 설정을 해주면 여기에 이 방향에 따라서 만나는 지점, 여기에 포인트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주면 방향과 만나는 그 지점, 설계자가 임의의 방향에 따라서 포인트를 투영을 시킬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툴스 도구 박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툴스 알게 모르게 좀 자주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런 옵션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라는 것은 화면에 격자를 표시하는 거죠. 왼쪽에 이 기능인데요. 2D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왔을 거고요. 스케치어 기능에서 격자, 일정한 각질 격자를 표시를 해줄 거냐, 표시를 해주지 않을 거냐, 체크를 해제해버리면 여기처럼 표시가 없어지죠. 이게 뭐 2D 공간인지 3D 공간인지 좀 헷갈리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해두고 쓰는 것들을 제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스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포인트점이 일정하게 정해진 그 간격 쪽으로만 뚝뚝뚝 옮기죠. 그 다음에 스냅을 해제하고 나면 중간에 임의점에 이렇게 옮기시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은 어떻게도 하고 같은 기능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 그리드는 체크해 두시고 스냅은 굳이 해둘 필요 없이 해제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옵션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래 보시면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봤던 건데요. 카티아 열어보시면 옵션, 미케니컬 디자인, 스케치 탭에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드,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스냅 어디다 할 건지 이런 것들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길이, 간격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드 스냅이었습니다. 자, 먼저 뒤에 거 먼저 이렇게 체크를 좀 봤는데요. 기하 공차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고, 이게 뒤에 있는 것은 치수 공차를 치수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우리 앞에서 잠깐 이렇게 뭐 양쪽에 라운드 된 직사각형 그렸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두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뭐 어떤 뭐 이코르 표시도 있고 뭐 O 표시도 있고 뭐 HV 뭐 V 표시 막 이런 것들이 막 붙었죠. 이런 기하 공차가 자동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자동으로 달라붙게 표시가 되게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들은 체크를 해놓고 항상 쓰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제해버리면 똑같게 원점을 한 점, 두 점을 이렇게 놓고 스케치를 했지만은 두 번째 체크를 해제하면 구속 조건이 완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구속 조건 표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치수 구속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서클 그릴 때 좌표기를 가지고 서클을 그렸던 게 있는데
원점에서 정확하게 중심점까지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반경이 있으면 구속이 다 완료가 된 건데, 여기처럼 얘를 체크를 해놓고 쓰면은 이렇게 구속이 완료가 된 것처럼 스케치가 되는데요. 체크를 해버리면 이렇게 그 치수에 맞게 스케치는 되지만은 구속이 치수 구속이 안 되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새로 또 하려면은. 그래서 요 옵션은 우리가 아래쪽 앞에서도 봤던 건데요. 옵션, 메커니컬 디자인, 스케쳐 탭에 보면 여기 컨스트레인트라는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체크를 해 놓으면 요것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하공차 컨스트레인트 뭐뭘 구체적으로 나 줄 거냐, 나는 뭐 호리존털 버티컬 탄젠트 이것만 주겠다 그러면 스마트 픽이라는 걸 체크해 보면 여기에 또 여러 개의 구체적인 구속 조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일부는 해제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전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 뭐 해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전체 그냥 다 체크해 놓고 구속 조건은 자동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잡고 가시는 게 스케치 하실 때 편하십니다. 자, 보조선 생성시키는 건데, 컨스트럭션 스탠다드 엘리먼트라고 해서 앞에서 잠깐 양쪽에 라운드된 직사각형 그릴 때 이런 중심에 이렇게 점선 보이는 게 있었죠. 잠깐 한번 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쓰게 되면은 어떠한 스케치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들이 이렇게 스케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면 여기 옆에도 잠깐 보여줬는데 2D 상에서는 스케치할 때 필요해요. 이 중심점이니까 중심점에서 반경이 23점 얼마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접선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반경값, 이 반경 R값만 주어지면은 나머지 이런 값들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구속이 되니까요. 그럴 때 이런 점선 표시로 이렇게 어떤 요소가 스케치가 되는 것은 스케치할 때는 필요한데, 이걸 익사이트 워크벤치 아이콘을 눌러서 3D 공간으로 빠져나가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가운데 점선 표시된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원만하게 이제 3D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처럼 이런 데를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왼쪽 어떤 거냐면, 이것은 일정한 이런 각도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는 라인을 가지고 하나 그린 건데요. 요 점하고 요 원점 두 개 사이에 이런 직선을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콘을 체크를 하고 나서 그리게 되면 점선 표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3D로 나갔을 때 여기에 있는 이런 점선들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각도를 뭐 이렇게 뭐 70도라든지 각도를 줘야 돼, 구속을 줘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이 점선으로 해서 체크를 해줘야만이 3D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데, 여기처럼 실선으로 이렇게 이걸 체크를 안 하고 실선으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3D 익사이트 워크벤치에 나가서 3D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보이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보여요. 실선 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3D 형상을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요 컨스트럭션 스탠다드 엘리먼트라는 것을 씁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입니다. 라인을 많이 쓰죠. 간단한 거 라인. 시작점, 끝점. 이것은 무한선인데요. 아래 보시면 여기 수평 무한선, 이미점 찍으면 수평 무한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직 무한선이 여기 있어요. 수직 무한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 끝에쯤에 보면 여기 각도가 나오죠. 이게 나는 이게 60도짜리다 하고 갖다 놓고 보면 60도, 이 이미점 찍게 되면 이 이미점에서 60도만큼 기울어진 무한선이 그려져요. 무한선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선 이런 건데요. 서클 제가 하나만, 두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왜 크네? 자, 서클 그려졌고요. 접선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접선 클릭. 이거 많이 써먹겠죠. 이 접선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 원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서 만나는 점 있죠. 이렇게 요선이 어떤 거냐면 수직인, 직각인 이런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 컴퓨터에서 계산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접선 그릴 때 접선 뭐 이런 거 접선 또 있죠. 여기하고 여기 접선 또 있죠. 여기하고 여기 접선 이런 거, 이런 접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이 두 개의 직선 사이에 각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각도 2등분하는 이런 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겁니다. 바이섹팅 라인이라고 해서 두 개 직선 클릭하면 보이시죠? 요 각도가 이만한 각도 있는데 이 각도의 반절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이 각도가 이 각도의 2분의 1. 그래서 이 각도가 똑같은 거죠. 이 두 각도를 더하면 이 각도가 똑같게 2등분선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사각형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이런 거 이거 예제가 이거 있었네요. 2등분 45도짜리 우리 금방 PT에서 봤던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것은 잠깐 제가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이런 예제가 있었죠. 그러면 노멀하게 두 개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은 커브 비포.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쭉 시키면 클릭하면 보이시죠? 예, 요소 측정하고 위치점 잡으면 수직한. 근데 옵션이 여기 보시면 시메트리컬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똑같은 위치를 잡으면 양쪽으로 보이시죠? 예. 양쪽으로 동시에 대칭이 되도록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니까 뭐 전혀 안 나오네, 그죠? 여기를 체크를 이제 해야 되고 한쪽 방향으로만 체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한 직선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얘를 선택하면 똑같은 위치이면서 양쪽으로 대칭인 거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라인입니다. 엑시스는 간단합니다. 엑시스는 여기 보면 위에 위치 이렇게 엑시스 만들고요. 예전에 한번 볼게요. 여기다 써먹는지요. 타원을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3D를 한번 이렇게 나가 보시면 엑시스는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샤프트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회전체를 만들면 이렇게 튜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서클의 회전하는 중심축이었어. 조금 전에 여기 축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요게 엑시스예요. 회전하는 회전체가 뺑글 회전하는데 중심축 요게 엑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시켜버리고 다시 엑스의 평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 몇 가지 것들이 있죠. 포인트 점 위치 클릭하면 점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뭔지 지금은 정확히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이제 직교 X축으로 10만큼 Y축으로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라. 클릭. 보이시죠? 구석 잡혔고 이곳은 레디우스 50만큼 떨어지고요. 반경이 각도는 20도만큼 기울어진 데 이체 포인트를 만들어주라. 포인트 보이시죠? 20 떨어짐시 50만큼.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만 그리고요. 등분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개수가 10개. 아니, 나는 3개만 만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보이시죠? 여기 호에 나는 뭐 5개만 등분할시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개수만큼 똑같이 14.86mm만큼 떨어져서 n등분해서 총 5개 포인트를 생성시켜 주는 기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교차를 시켜 볼게요. 이건 이제 교차시키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가 말하는 포인트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게 네네. 이런 포인트를 생성을 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포인트를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투영시키는 거예요. 보시니까 프로젝션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 되어 있는데 노멀 뷰에서 얘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수직화 방향에 투영이 돼요. 볼게요. 이 방향. 여기죠. 얘를 체크하고 체크를 하면 자, 얘가 여기로 투영되라. 이렇게 투영이 되죠. 여기하고 이렇게 투영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방향을 저희가 지정을 또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자가 얘가 이 방향으로 제가 투영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클릭해주면 방향이 여기 투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디렉션 방향을 선택해주면은 선택해준 방향 쪽으로 투영이 됩니다. 이게 이쪽 방향으로 투영을 해라. 그러면 이게 교차된 거 보이시죠? 이게 이것은 등분할로 잡힌 거고요. 이것은 제가 방향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더니 이 요소의 이쪽 방향에 투영이 되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이것도 뭐 쓰는 것은 어디서 쓰는지 좀 궁금하시고 그러실 텐데 일단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툴스 있죠? 그리드 보이시나요? 점선 표시 없어지는 거, 그리드 보이는 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스냅 포인트라는 것은 얘를 체크를 하면 제가 라인을 그리면 탁탁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스냅입니다. 뭐 10mm 단위, 5mm 단위로 하면은 그리면 편하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치수가 그 미리 단위 아니고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이건 굳이 해놓고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드는 체크를 해놓고 얘는 쓸 필요 없고요. 앞에 두 개는 보였죠. 저희가 이것들 구속 조건 주는 거. 제가 이 두 개를 체크해놓고 제가 한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HV 체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얘를 지오메트리컬 컨스트레인트 아이콘을 체크를 하고 직사각형을 제가 반대쪽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속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버티컬, 호리존털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다 이걸 쓰시면 되고, 이건 디멘전 컨스트레인트는 봤지만은 우리가 뭐 여기 좌표계로 원해가지고 뭐 주었습니다. 이렇게 HV축으로 얼마만큼 서클을 줬다 그러면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이걸 H축을 제가 100mm 좀 더 넉넉하게 줘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보이시죠? 입력한 그런 구속관 치수가 안 나와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요거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요거 시작점, 끝점 이렇게 그렸죠. 앞에서 예시를 잠깐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 값이 뭐 70mm
70mm 주고요. 반경이 뭐 예를 들어 20mm 구속을 줬습니다. 이 각도를 저희가 한 60도만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용할 건데, 그냥 그리게 되면 보세요. 그냥 그리게 되면 실선이 돼서 3D로 나가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모델링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얘를 저기에서는 필요하죠. 스케치에서는. 근데 3D에서는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저 컨스트럭션 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하고 점선 표시하고 컨스트럭션 스탠다드 엘리먼트라고 체크를 하면 여기에 저희가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예를 들어서 뭐 30도만 주겠다. 줬죠? 그 다음에 3D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처럼 조금 전에 그 각도 주기 위한 실선이 안 보이죠. 점선 표시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부분? 그래서 적절하게 잘 쓰시면, 얘는 여기 선택하고 누르면 일반 뭐 스케치 프로파일하고 엘리먼트 이렇게 바뀝니다.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으로 자꾸 할 때는 여러 개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